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광주시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출마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도심을 순환하는 트램 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새로운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교통 혼잡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광주시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전환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해 광주를 탄소 중립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건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26년 지하철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이 편한 이른바 대자보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대자보 사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이고 이용자의 접근성은 높이고 교통수단의 다양성을 목표로 미래 교통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대자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은 높이고 기존 차로를 좁혀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공항 교통 구간에 대자보 사업을 추진하는 팀을 신설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또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도 최근 구성해 시범 사업지도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2호선 1단계 구간인 17km가량의 도로 가운데 일부를 시범 사업지로 정했는데 도시철도 1단계 공사 구간의 재포장 시점인 내년 1월에 맞춰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차로를 줄이진 않는다며 교통량과 보행 수요, 기존 인도 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은 맞지만 차로를 줄인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시범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시, 그리고 노약자나 노인들을 위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만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완공되는 2027년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대자보 도시 만들기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50%에 육박하는 승용차 수송 분담료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켜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대자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장맛비보단 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지난다면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오늘 낮 3시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단 내일과 모레 많은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최고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시가 세계 섬 박람회 주 행사장을 여수 돌산에서 엑스포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수 돌산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주 행사장인 돌산의 진모지구. 주 행사장을 엑스포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해 자체 행사까지 구상하고 있던 상황이라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현재 돌산은 관광객이 없으면 우리 소상공인들 다 굶어 죽습니다. 진짜 절망이죠, 절망. 주행사장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10여 개 단체는 소외된 돌산 지역을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재관을 포함한 전시관을 당초 계획대로 진모지구에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어떠한 불상사가 생겨도 정기명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하루 이틀에 결정됐던 것이 아닙니다. 오락가라는 하는 정책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책임감 없이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정기명 시장은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여수 M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 시장은 주 행사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엑스포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행사장은 진모직으로 하되 세계 박람회장도 활용하자. 좀 적극적인 활용을 하자.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와 교통, 예산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주 행사장 변경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주 행사장을 아예 엑스포장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병행할 것인가? 진모직으로는 진모직 특성에 맞게, 다음에 박람회는 박람회 특성에 맞게. 정 시장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행사장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목포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시의원 음주운전 파문으로 김원희 국회의원과 조성호 시의회 의장이 연이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최근 목포시의회 내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지하게 속상해 진짜로. 정치인들이 다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그러고 하는 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이 발각된 상황에서도 상임위원회 나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목포 시민들을 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이어 터진 계파 갈등 논란에 대해선 말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부터 열까지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에 자꾸 파별이 생기면 안 되지. 사태의 배경이 된 의원들의 사회적 감수성과 도덕적 사고 부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법을 제정하려면은 그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집단 자체도 청렴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현재 지역 내 목포 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떨까? 안 밥으로 꺼부러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일단 당선돼 보면 끝나고 돈 타먹고 저기들 날라라 놀라라 하고. 민주당 텃밭이고 전라도는 민주당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잘못을 해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이 같은 지역 거대 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치 속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마저 일찌감치 꺼져버렸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후보군들, 시민 정치고 생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자라나질 못할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목포시의회 직선 선출 이래 초유의 원구성 파행 사태를 겪은 시민들.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었습니다. 자기 식구는 차차 이렇게 보호하고 상대방이 배타해줘야 하는 거, 그런 의원들은 다음에 선출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시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 같은 독선적인 행태는 정당 불신은 물론 정치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는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이는 반헌법적 군사 쿠데타는 미화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짓밟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5.18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5.18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즉시 실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나이가 만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 박상현 판사는 지난해 만 65세가 되면서 광주 북구로부터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한 발달장애인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내리고 지원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주간활동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만 65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중단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재판부는 다른 발달장애인이 같은 이유로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양자구도로 치러집니다. 현역인 양부남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인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홍진선 아나운서가 강의원 대표를 만나 출마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광주시당위원장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기존의 관행과 달리 한번 판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현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됐던 당을 이제는 당원들이 주인이자 주체가 돼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만드는 17개 시도당의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현역 의원인데 현역 의원을 상대로 본인이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은 실제로 시당의 주중에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죠. 그렇죠. 이른바 제가 표현하기를 주말 시당, 회의용 시당이다. 네. 17개 시도당은 이제 현역 의원 중심의 이 운영이 아니라 원외에서 평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도당 운영으로 체제 조직 질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경쟁 상대가 이제 원내에 계시는 현역 의원이세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역 의원들이 합의 추대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 마음이 드실 것 같고 부담도 크실 것 같고. 광주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비단 원내의 누구 등장을 합의로 배제했다는 비난을 넘어서서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이미 국회의원의 배지를 다 한 분들이 연합해서 합의 추대한다? 이것은 전체 민주당의 지금 건설적인 진화 과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시당위원장 선출에서 그 투표의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대폭 확대가 됐다.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강 대표님께 유리할지 불리할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유리합니다. 유리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의원이 대략 570명. 570명. 권리당원이 11만 명입니다. 네. 과거에는 권리당원 50%, 대의원 50%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네. 득표율을. 그런데 지금은 대의원 반영 비율을 10%로 낮추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90%로 올려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민주당의 대전환기에 지금 돌입했거든요. 예. 이런 어떤 전체 결정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많은 당원들에게 청신호다. 출마 기자회견이셨나요? 선언문에서 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공천권은 당원들에게 없었죠. 특히 본선 없이 경선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호남, 특히 광주에서는 대부분의 공천권을 지역위원장의 현역 의원이 낙점했죠. 이런 데 대한 당원들의 불만, 문제 제기가 컸거든요. 네. 이제는 이 불공정한 배제, 부당한 낙점을 통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줄서기 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일? 네. 당원과 시민에게 줄 서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공천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전부 다 검토해서 광주 시민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출사표를 던지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공천 룰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 발표해가지고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끝으로 예,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당원의 날을 만들어서 시당에 모든 당원들이 오시면 다 무릎 꿇고 응대하고 싶습니다. 또 하루는 현장에 가서 정치인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의견들을 경청해서 정치적으로 관찰하고 싶습니다. 한번 정치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주형 정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저는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그 일념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안 지진과 농번기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가 이번 달에 열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2일 영광을 시작으로 고창, 부안, 한평, 무안, 장성 등 6개 군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평 군민 1,400여 명은 지난달 한수원을 상대로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 식사가 지원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동안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152개 초등학교 학생 6,100여 명에게 중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식 무상 지원 사업을 위해 위탁도시락 납품업체 풀을 학교에 제공했고 각 학교는 위탁도시락 납품 계약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는 올해 하반기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에는 공사에 착수하는데요. 새로운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당초 지난달 공사를 발주하고 9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시는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달 안에 발주를 마쳐 늦어도 연내 착공과 2028년 개통에는 무리가 없다고 시는 설명합니다. 시는 교량이 있거나 지하화하는 구간은 공사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화를 결정한 서대전 6교는 철거되고 태미고개, 자양고개, 불티고개, 대전역 지하차도 등 4곳은 부분 통제됩니다. 또 교량 일부를 철거한 뒤 트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신설해 그 위에 궤도를 설치하는 유등교와 대덕대교 등 2곳은 새 4개 차로씩 차단됩니다. 시는 전체 38.8km 노선을 14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착공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2호선이 주요 간선도로 등을 통과하는 만큼 동시다발적 공사보다는 공사 난이도와 기간을 따져 시차를 두겠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대형 구조물이 있는 구간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노면 구간은 좀 공사 기간이 적게 들거든요. 노면 구간은 좀 늦게 착공을 하려고. 하지만 공사 구간별로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반 도로는 최대 2년, 지하화나 교량 구간은 최대 4년으로 특히 우선 착공 구간은 개통까지 공사를 진행해 장기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 뭐 우회할 때도 없고 한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전시는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 교통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우회도로 선정과 시차 출근제, 교통 수요 분산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제주에서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3년 동안 피해자가 1,700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6억 원이 넘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 홍삼 진액의 성능을 보여준다며 종이를 액체에 담그자 푸른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고기가 안 빠지는데 발효홍삼에 넣으면 색상이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박수 주세요. 이건 맛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홍삼 진액에 미리 식초를 타둔 것뿐. 산성 용액이 닿으면 붉게 변하는 시험지를 사용한 겁니다. 곧이어 경품 추첨과 선물 공세가 이어집니다. 제가 고객 사모님들한테 올해 수요일 날 복수를 내가 3kg 사면 총 6kg 주더란 말이에요. 몇 kg 준다고요? 6kg예요?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업체 대표는 제주도 내 시장 2곳에 홍보관을 차려 3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한 물품은 홍삼과 녹용 등 120여 개 품목. 4만 원짜리 관절약을 만병통치약으로 부풀려 98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설명들 막 올라가. 아침부터 올라갔다 한 몇 시간씩 딱 나오는 것 같고 그러던데 다니다 보니까 100만 원에 치트도 사고 200만 원짜리도 샀잖아요. 이들은 첫 방문자의 경우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받아 거주지를 확인하고 60세 이상만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회원증까지 만들어 출석 확인은 물론 수급 용도로도 활용했습니다. 또 이들은 노인들에게 도수 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며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속여 물품을 판매해왔습니다. 3년 동안 피해자만 1,700여 명에 피해 금액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엄마, 이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다음에 그다음 물건을 사게 하고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협박을 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대 업체 대표와 70대 홍보 강사를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사드 반대 투쟁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양지뜸이 제작을 마치고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상패 감독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 변해가는 7년을 렌즈에 담았고 이를 위해 소성리의 터전을 잡고 3년을 주민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이태우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진을 치고 미군 헬기가 마을 상공을 날아갑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라 양지뜸이라고 불린 소성리는 2017년 사드 배치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골프장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욕 안 하기 때가 있나? 너그 대안에 갖다 놔봐라. 욕 안 하겠는가? 김상패 감독은 소성리에서 마늘과 콩농사를 지으면서 봉정할매와 봉정댁, 순분, 상돌, 경인, 경남 등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 80명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 거창한 어떤 평화나 이런 것보다도 산골 시골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사드라는 괴물에 의해서 어떻게 일상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살벌한 싸움이나 거창한 투쟁보다는 주민 속으로 스며들면서 노인들이 살아온 일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얘가 부른 거고 저하고 싸워. 왜냐하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권 얘기나 국제정세 이야기를 담는 대신 양지뜸인 소성리 회관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동지가 되는 과정을 카메라는 따라갑니다. 저를 마지막 봤을 때 저한테 5만 원을 주면서 어디 가서라도 잘 살라고. 그 이야기가 뭐 할아버지 얘기뿐만 아니고 주민들 모두의 마음이. 영화 양지뜸은 배급과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해 텀블벅 펀딩을 이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꿀벌 정원이 민간 정원 제2호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16,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꿀벌 정원에는 수목 86종, 초화류 95종 등 벌과 나무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꿀벌 정원에서는 꿀벌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유럽형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잔액 소진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로 이달 말까지 올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뒤 인증사진 등을 광주문화재단에 보내면 응모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광주문화재단 블로그나 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보단 더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지난다면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장맛비 오늘 낮 3시까지 5에서 20m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과 모레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최고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현재 기온 광주에서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9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2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장맛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